당신은 20년 동안 누군가를 사랑으로 돌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친자식이 나타나 당신을 무료가정부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광주의 한 대저택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 이야기는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한 소녀가 8살의 역에서 버려졌고 부유한 건설업 거물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딸이 되었고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15년 동안 사라졌던 친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고 금고가 열렸을 때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양된 딸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금고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피보다 진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광주의 그날 아침 새벽 6시 12분이었다. 오진태 회장의 저택 침실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침대 위 한때 한국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던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시간만이 흘렀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원. 그녀는 28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마치 50년을 산 사람처럼 거칠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 12분에 일어나 회장님을 돌봤다. 그 시각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가 기억하는 유일한 시작이었다. 그녀의 인생이 시작된 시각. 회장님, 오늘도 쌀쌀해요. 지원은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의 손을 닦으며 속삭였다. 진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뇌졸중 이후 그의 말은 사라졌고 다만 눈물만이 그의 언어가 되었다. 지원은 흰 죽을 떠서 그의 입에 넣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의식처럼.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없었지만 그 표정에는 나이를 초월한 슬픔이 있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목소리는 날카롭고 인위적이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복도를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다. 지원은 몸을 굳혔다.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문이 활짝 열렸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소라, 진태 회장의 친딸. 15년 전 아버지의 돈을 들고 미국으로 떠난 그 여자. 그녀의 손에는 조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살아있지 않은 꽃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딸이 왔어요. 소라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지원은 뒤로 물러났다.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진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혼란의 눈물이었다. 공포의 눈물이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지원을 향해 뻗어졌지만 소라가 그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진짜 피부티가 돌봐드릴게요. 소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지원을 훑었다. 지원 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가족이 돌아왔으니 당신은 쉬셔도 될 것 같네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원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울렸다. 쿵, 쿵, 쿵. 그날 밤 지원은 부엌 뒤 작은 방으로 쫓겨났다. 20년 동안 지내던 2층 방은 이제 소라의 것이 되었다. 지원은 이불도 없이 차가운 바닥에 누웠다. 잠들 수 없었다. 자정이 지났을 때 그녀는 복도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서재문이 열리는 소리.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서재 안에는 소라와 회장님이 있었다. 소라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서류 뭉치였다. 아버지, 이게 새 유언장이에요.
이제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그녀는 만년필을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다. 진태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약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소라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그냥 주운 애예요. 당신 피가 아니에요. 전 당신의 진짜 딸이에요. 회장은 입술을 떨었다. 그리고 가까스로 아주 가까스로 말했다. 지원. 소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아버지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내일 되면 기억도 못하실 거예요.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갔다. 지원은 문 뒤에서 숨을 죽였다. 소라가 복도를 지나갔다. 그리고 사라졌다. 지원은 서재로 들어갔다. 회장님은 침대로 돌아가고 없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단 하나, 저 모퉁이의 빛을 받으며 서 있는 것, 은빛 금고. 그녀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다. 그리고 그녀는 봤다. 금고 아래쪽 모서리에 작은 흠집, 초승달 모양. 지원은 그 흠집을 만졌다. 그리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쏟아졌다. 왜 우는 걸까? 그녀는 대답을 몰랐다. 하지만 그 초승달 흠집은 낯익었다.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었다. 오래전에. 지원은 금고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눈물이 금속 표면에 떨어져 천천히 흘러내렸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금고를 비췄다. 그 순간 금고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다. 그리고 그녀는 들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기억 속에서 지원아, 6시 12분을 잊지 마라. 그게 우리의 시작이야. 그날 밤 지원은 깨달았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유산도 심지어 피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그 금고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금고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며칠 후 소라는 변호사 무리를 데려왔다. 그들은 집 안을 누비며 재산 목록을 작성했다. 가구, 그림, 도자기,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었다. 소라는 지원을 부엌에 불렀다. 지원 씨, 이제부터 당신은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가정부로요.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드릴게요. 아, 그리고 소라는 미소 지었다. 제 아버지를 20년 돌본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 그건 끝이에요. 당신은 그저 무료로 일한 가정부였을 뿐이에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있었다. 소라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 그날 밤 지원은 다시 서재로 갔다. 금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귀를 금고에 댔다. 그리고 들었다. 똑, 똑, 똑. 심장 박동 같은 소리가 들렸다. 금고 안에서. 지원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회장님.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소라는 마치 자신이 평생 이곳에 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오전 7시 지원이 회장님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갔을 때 소라가 문을 막아섰다. 지금부터 제가 아버지를 돌볼게요. 당신은 청소나 하세요. 소라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거부할 여지가 없었다. 지원은 복도로 물러났다. 그녀의 손에 든 죽그릇이 떨렸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장님께 아침을 드렸는데 이제 그 권리조차 빼앗긴 것이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라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왔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회계사, 변호사들. 그들은 저택 구석구석을 재단했다. 이 그림은 경매에 내놓으면 3억은 받겠어요. 이 도자기는 조선시대 거예요. 박물관에 팔 수 있어요. 모든 것에 값이 매겨졌다. 회장님이 평생 모은 추억들이 숫자로 변했다. 지원은 침묵 속에서 걸레질을 했다. 그녀가 어렸을 때 회장님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거실, 비 오는 날 함께 책을 읽던 서재, 그녀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함께 먹던 식당, 모든 곳이 낯선 사람들의 손에 의해 해체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이제 투명 인간이었다. 어느 날 오후
지원은 서재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소라는 외출했고 집은 조용했다. 지원은 오래된 책장 앞에 섰다. 먼지가 쌓인 책들 사이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갈색 가죽으로 된 낡은 일기장. 회장님의 것이었다. 지원은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냈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02년 6월 12일. 오늘 나는 운명을 만났다. 지원의 손이 떨렸다. 그날, 그 날짜. 그녀가 기억하는 유일한 시작. 광주역에서 한 아이를 발견했다. 8살쯤 되어 보였다.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플랫폼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지나쳤다.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멈췄다. 그 아이의 눈을 봤기 때문이다. 그 눈에는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다. 다만 깊은, 너무나 깊은 고요만이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킨 것 같은 고요. 지원은 숨을 멈췄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계속 읽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디서 왔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은 어디니? 여전히 침묵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질문을 했다. 배고프니? 그제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방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가 처음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단 2단어. 하지만 그 2단어 속에 담긴 진심이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아이를 구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구한 것이라고. 지원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기억했다. 그 추운 역, 그 차가운 바닥, 그리고 따뜻한 손, 회장님의 손. 그 손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 손이 그녀에게 삶을 돌려줬다. 일기장을 계속 넘기던 지원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날짜는 2달 전이었다. 소라가 돌아오기 바로 직전. 지원아, 만약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을 것이다. 말을 할 수 없거나 걸을 수 없거나 어쩌면 너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기억할 것이다. 너는 내 딸이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영혼으로 맺어진 딸. 소라가 돌아올 것이다. 나는 안다. 그 아이는 돈 때문에 올 것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탓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 그 아이를 버렸으니까. 어쩌면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지도 모른다. 지원아, 금고를 기억하니? 그 안에는 돈이 없다. 주식도, 부동산 문서도 없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들어있다. 네가 찾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왜냐하면 그 금고는 사랑으로만 열리니까.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은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6시 12분을 잊지 마라. 그게 우리의 약속이다. 지원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서재를 둘러봤다. 금고가 저기 있었다.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금고 앞으로 걸어갔다.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을 만졌다. 그리고 속삭였다. 제가 찾을게요, 아버지. 약속해요.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소라였다. 그녀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있었다. 변호사였다. 뭐 하는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다. 지원은 재빨리 일어났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소라는 지원을 지나쳐 금고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금고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소름 끼쳤다. 이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소라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아마 유가증권이나 현금일 겁니다. 오진태 회장님은 현금을 선호하셨으니까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지는 은행을 믿지 않으셨죠. 모든 걸 이 금고에 넣어두셨을 거예요. 그녀는 지원을 돌아봤다. 지원 씨, 혹시 비밀번호 아세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럼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소라는 한 걸음 다가왔다. 이 금고 안에 있는 모든 건 제 거니까요. 당신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알죠? 당신은 가족이 아니니까.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소라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소라는 무언가를 느꼈다. 두려움? 아니면 죄책감?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무시했다. 나가세요. 여기 청소는 내일 해도 돼요. 소라가 명령했다. 지원은 방을 나갔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는 가슴에 품은 것을 느꼈다. 일기장 속에 끼워진 사진 한 장. 회장님과 어린 지원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 삶의 이유를 6시 12분에 찾았다. 그날 밤 지원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그리고 그 달빛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 이틀 후 지원은 결심했다. 답은 금고 안에 있지 않았다. 답은 회장님의 과거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소라가 외출한 틈을 타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명확했다. 백 변호사의 사무실. 광주 도심의 오래된 건물 3층. 나무 계단을 오르는 동안 지원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백 변호사는 회장님의 친구였다. 40년 넘게 그의 법률 업무를 담당했던 유일한 사람. 만약 누군가 진실을 안다면 그 사람일 것이었다. 문패에는 백승호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다. 지원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백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원을 보자마자 안경을 벗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지원 양.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지원은 의자에 앉았다.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백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낡은 노란 봉투를 꺼냈다. 봉투 표면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펜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지원에게 때가 되면 전할 것. 진태 형님이 5년 전에 이걸 맡기셨네. 그때 이미 아셨던 거야. 자신이 언젠가 말을 못하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준비하신 거지. 백 변호사는 봉투를 지원에게 건넸다. 그의 손도 떨렸다. 지원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니었다. 20년 묵은 진실의 무게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접힌 편지지 한 장과 작은 쪽지가 있었다. 지원은 먼저 쪽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영쇼, 이영리. 그리고 그 아래 한 문장. 사랑이 잠근 것은 시간이 열 수 없다. 지원은 숫자들을 다시 봤다. 06102, 그 날짜. 그녀가 발견된 날. 아니, 그녀가 다시 태어난 날. 그녀의 손가락이 숫자들을 따라갔다. 뭔가 익숙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었다. 이건 비밀번호? 백 변호사님.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금고 비밀번호인가요? 백 변호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모르네. 형님은 아무 설명도 안 하셨어. 다만 지원이가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하셨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네. 하지만 자네라면 이해할 거라고 믿으셨어. 지원은 편지를 펼쳤다. 회장님의 필체였다. 5년 전의 것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지원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목소리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미안하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지 못해서.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는 궁금했을 것이다. 내가 왜 그날 여기에 있었는지. 왜 하필 너를 데려왔는지. 우연이었을까? 아니다, 지원아. 그건 운명이었다. 그날 나는 세상을 떠나려고 했다. 사업에 실패했고 딸에게 버림받았고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내 인생에는 아무 의미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기차를 타려고 역에 갔지. 어디든 끝까지 가려고.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편지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읽었다. 그런데 너를 봤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생명. 아무도 너를 보지 않았어. 아니, 보지 않으려 했지. 사람들은 불편한 것들을 외면하니까. 하지만 나는 다가갔어. 왜였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를 구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너에게 구원받고 싶었던 거야. 배고프니? 내가 물었을 때 너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내가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았다는 걸. 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게 내 마지막 사명이라고. 지원아, 너는 내 딸이다. 법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심장은 거짓말하지 않아. 내 심장은 너를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글씨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회장님이 울면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고 안에는 돈이 없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없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이 들어있어. 그걸 찾아줘, 지원아. 그리고 기억해줘.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이라는 걸. 지원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온몸이 떨렸다. 백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형님은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네. 내가 40년 동안 봐온 그분 중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던 건 자네와 함께 있을 때였어. 백 변호사가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소라 씨가 가져온 유언장은 진짜인가요? 백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법적으로는 유효하네. 형님의 서명이 맞고 증인도 있어.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요. 형님이 그 서류에 서명한 날 내가 병문안을 갔었네. 형님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뭔가 말씀하려 하셨지. 하지만 이미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였어. 다만 한 단어만 겨우 들렸네. 지원이라고. 지원의 가슴이 무너졌다. 회장님은 끝까지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자네를 기다렸던 거야. 진실은 금고 안에 있을 거라고 믿었네. 백 변호사가 말했다. 지원은 일어났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녀는 봉투를 꼭 쥐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지원 양. 백 변호사가 그녀를 불렀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신 말이 있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아. 무슨 말씀이셨나요? 진실은 사랑하는 자만이 볼 수 있다고 하셨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쪽지를 다시 꺼냈다. 0612020. 이 숫자들이 열쇠였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소라의 차는 없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다. 지원은 서재로 갔다. 금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금고 앞에 섰다. 손을 뻗어 숫자판을 봤다. 061202. 손가락이 떨렸다. 하나씩 천천히 그녀는 숫자를 입력했다. 0, 6, 1, 2, 0, 2.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금고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 그리고 날카로운 비프음, 비밀번호 오류, 잠금. 지원의 심장이 멎었다. 금고는 완전히 잠겼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24시간 후 재시도 가능. 그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돌아봤다. 소라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궁금했어요? 궁금했죠? 소라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버지가 뭘 숨겨뒀는지. 하지만 알아요? 당신은 절대 못 열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지원의 귀에 속삭였다. 그건 피부티만 열 수 있거든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재를 나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지원은 혼자 남았다. 어둠 속에서 금고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실패했다. 회장님의 마지막 선물을 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뭔가 부드러운 것이 그녀의 손에 닿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금고 위에 하얀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는 없었다. 지원은 손수건을 들었다. 익숙한 향기가 났다. 회장님의 향수. 그녀는 손수건을 펼쳤다. 구석에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다. 초승달 문양. 금고 아래쪽 흠집과 똑같은 모양. 지원은 미소 지었다. 울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아버지. 3일 후 회장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새벽 5시 지원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위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녀는 뛰어 올라갔다. 회장님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소라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누가 좀 와요. 빨리. 지원이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을 때 회장님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몸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나왔다. 손에는 작은 노트가 쥐어져 있었다. 119에 전화했어요. 소라가 외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무리 차갑게 행동해도 그녀는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지원은 재빨리 회장님 옆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저예요. 지원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피부는 차갑고 축축했다. 회장님의 눈이 반쯤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다가 천천히 지원을 향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지원.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네, 저예요. 저 여기 있어요. 떠나지 않을게요. 회장님의 손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그는 쥐고 있던 노트를 지원에게 주려 했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노트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와 회장님을 들것에 옮겼다. 소라는 가방을 챙기며 따라갔다. 지원도 가려고 했지만 소라가 막아섰다. 당신은 집을 지켜요. 가족만 병원에 가면 돼요. 소라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구급차 문이 닫혔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지원은 빈 복도에 혼자 남았다. 정적이 그녀를 삼켰다. 그녀는 회장님의 방으로 돌아갔다. 바닥에 떨어진 노트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작은 메모장이었다. 표지는 낡았고 페이지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떨리는 필체로 뭔가 쓰여 있었다. 글씨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회장님이 마비된 손으로 쓴 것이 분명했다. 지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해독하려 했다. 믿지 마. 2단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나머지는 흔적만 남아 있었다. 잉크가 번진 자국들. 그는 뭔가 더 쓰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지원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아니, 그림이라기보다는 낙서에 가까웠다. 하지만 모양은 분명했다. 금고였다. 그리고 금고 옆에 작은 원이 그려져 있었다. 초승달. 페이지를 계속 넘기자 마지막 장에 2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6과 12. 그리고 그 아래의 물음표. 지원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회장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는 끝까지 뭔가를 말하려 했다. 그녀에게 뭔가를 전하려 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였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원 씨인가요?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오진태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네. 아니, 저는... 지원은 말을 잃었다. 자신은 보호자가 아니었다. 법적으로.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가족분들께 빨리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지원은 그 자리에 서서 떨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다. 소라가 뭐라고 하든 그녀는 가야 했다. 30분 후 지원은 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소라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이 다가가자 소라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왔어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오늘 밤이 고비래요. 소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있었다. 그녀도 두려웠던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회장님이 보였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그의 몸은 너무나 작아 보였다. 한때 이 도시를 움직이던 거인이 이제는 한 줌의 재처럼 가벼워 보였다. 지원 씨. 소라가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가 정말 당신을 사랑했나요? 지원은 소라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싫었어요. 항상 일만 하셨고 절 보지도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는 장례식에서도 일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 떠났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돌아보지 않았어요. 소라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다. 근데 당신은 달랐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20년을 곁에 있었어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저를 구해주셨어요. 전 버려진 아이였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하지만 회장님은 절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 소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전 한 번도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로 하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지원이 대답했다. 회장님은 당신을 매일 기다리셨어요. 창가에 앉아서 혹시 당신이 올까봐. 당신 방은 15년 동안 그대로였어요. 먼지 하나 없게 제가 매일 청소했어요. 회장님이 시키셔서요. 소라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보호자분들, 의사가 말했다. 환자분이 의식을 잠시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기회일 것 같습니다. 소라는 안으로 들어갔다. 지원은 문 앞에 섰다. 들어갈 수 없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때 안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희미하고 떨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 지원... 의사가 지원을 봤다. 들어가세요. 환자분이 부르고 계십니다. 지원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반쯤 떠져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소라는 침대 한쪽에 서 있었다. 지원은 다른 쪽으로 다가갔다. 회장님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회장님, 저 여기 있어요. 회장님의 입술이 움직였다. 그는 뭔가 말하려 했다. 지원은 귀를 가까이 댔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숨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그 숨소리 사이로 두 음절이 들렸다. 고, 마, 워. 그리고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모니터에서 긴 삐 소리가 울렸다. 안 돼요. 지원이 외쳤다. 아버지.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모니터는 평평한 선만을 그리고 있었다. 의사가 시계를 봤다. 사망 시각 오후 6시 12분. 6시 12분. 그 시각, 운명의 시각. 지원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 세상이 무너졌다. 소라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다. 회장님의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작은 열쇠고리. 숫자 601~2가 적혀 있었다. 지원은 그것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미소 지었다. 슬픔 속에서도.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이다. 회장님은 끝까지 메시지를 남기셨다. 장례식은 3일 후에 치러졌다. 광주의 가장 큰 장례식장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사업 동료들, 옛 친구들, 호기심 많은 이웃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조의를 표했다. 하지만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지원은 구석에 서 있었다. 검은 한복을 입었지만 상주석에는 앉지 못했다. 그곳은 소라의 자리였다. 법적으로 그녀만이 유일한 가족이었다. 소라는 영정사진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완벽했다. 슬픔도 적절했다. 하지만 지원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계산하고 있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영정사진 속 회장님은 미소 짓고 있었다. 10년 전 사진이었다. 아직 건강했던 시절.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원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조문이 끝나고 발인이 시작되었다. 관이 운구차로 옮겨졌다. 소라가 영정을 들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딸이니까. 하지만 지원은 아무것도 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뒤를 따랐다. 마치 그림자처럼. 조문객들은 그녀를 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가 양딸이래요. 20년을 돌봤다던데 불쌍하네요. 하지만 피는 못 속이잖아요. 유산은 하나도 못 받는데요. 지원은 듣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귀는 막을 수 없었다. 말들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하나하나가 칼날이었다. 화장터로 가는 길, 지원은 운구차 뒤를 걸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다. 눈물과 빗물이 섞였다. 관이 불에 들어가는 순간 지원은 무릎이 꺾였다. 주저앉으려는 그녀를 누군가 붙잡았다. 백 변호사였다. 힘내세요. 그가 속삭였다. 형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을 수습했다. 작은 함 안에 회장님의 남은 것들이 담겼다. 한때 거대했던 존재가 이제는 한 줌의 재가 되었다. 이틀 후 유언장 공개의 날이 왔다. 저택에 서재의 사람들이 모였다. 소라, 백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지원. 소라가 요청한 방송국 카메라까지 들어왔다. 투명한 진행을 위해서 라고 소라는 말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었다. 자신의 승리를. 백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방은 고요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오진태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백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지원을 봤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본인 오진태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모든 재산, 부동산, 주식, 예금, 귀중품 일체를 친생딸 오솔에게 상속합니다. 소라는 미소 지었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췄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백 변호사는 계속했다. 양녀 지원에게는 그가 말을 멈췄다. 서류를 다시 봤다.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너무나 무거운 침묵.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다. 칼이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다. 소라가 일어났다. 자, 이제 마지막 절차를 밟죠. 금고를 열어야 해요. 아버지가 거기 중요한 걸 넣어뒀다고 하셨으니까. 모두가 금고를 봤다. 은빛 금속이 조명을 반사하며 빛났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회계사가 앞으로 나왔다. 비밀번호를 아십니까? 소라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아버지 생일이에요. 1945년 3월 15일. 회계사가 숫자를 입력했다. 450315. 하지만 금고는 빨간 불빛과 함께 거절했다. 소라의 얼굴이 굳었다. 다시 해봐요. 제 생일로. 1992년 8월 7일. 920807. 다시 빨간 불빛. 어머니 생일은요? 또 실패. 소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는 여러 조합을 시도했다. 회사 설립일, 결혼 기념일, 심지어 집 주소까지. 하지만 금고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게 말이 돼요? 소라가 소리쳤다. 분명히 중요한 게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백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지원 양이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다. 소라는 비웃었다. 그 여자가 알 리 없잖아요. 가족도 아닌데. 하지만 백 변호사는 고집했다. 한 번만 시도해보시죠. 지원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금고 앞으로 걸어갔다. 손이 떨렸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췄다.
그녀는 손을 뻗어 숫자판을 만졌다. 차갑고 단단했다. 그리고 입력하기 시작했다. 0, 7, 1, 2, 0, 9, 2.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1초, 2초, 3초가 지났다. 그리고 금고에서 녹색 불빛이 켜졌다. 부드러운 클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소라는 입을 벌렸다. 회계사는 놀라 뒤로 물러났다. 백 변호사만이 미소 지었다. 지원은 금고 문을 완전히 열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다. 금고 안에는 돈이 없었다. 금고에도, 주식 증서도, 통장도 없었다. 단지 2가지만 있었다. 갈색 가죽 노트 하나, 그리고 하얀 도자기 밥그릇 하나. 소라가 앞으로 달려왔다. 이게 뭐예요? 돈은요? 주식은요? 지원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는 지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회장님의 필체였다. 내 사랑하는 딸 지원아.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노트 위로, 글씨 위로. 만약 네가 이 금고를 열었다면 그건 네가 진정으로 사랑을 이해했다는 뜻이다.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었어. 6월 12일 2002년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 이 금고 안에는 돈이 없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들어있다. 우리의 이야기. 지원은 밥그릇을 들었다. 그것은 오래된 백자였다. 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읽었다. 내가 너를 발견한 날은 내가 아버지가 된 날이다. 방은 조용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백 변호사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소라는 노트를 낚아챘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노트는 회장님의 일기였다. 20년 동안의 기록. 오늘 지원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갔다. 떨리는 그 작은 손을 잡고 교문까지 데려다 줬다. 지원이가 열을 알았다. 밤새 곁에서 지켰다. 그 아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잤다. 오늘 지원이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다. 내 평생 들은 말 중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다. 소라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뒷부분을 찾았다. 자신의 이름을 찾았다. 소라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일만 하느라, 돈만 벌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 너를 잃은 건 내 잘못이다. 하지만 지원이를 통해 배웠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소라는 노트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금고를 다시 봤다. 텅 비어 있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녀가 외쳤다. 돈은요? 재산은요? 제가 상속받기로 했잖아요. 백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소라 씨 유언장에는 재산을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오진태 회장님은 5년 전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셨습니다. 대전의 고아원에. 재단 이름은 오진태 앤 지원 재단입니다. 소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백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이 집과 가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상속 재산의 전부입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았다. 소라의 무너지는 얼굴, 지원의 눈물, 그리고 텅 빈 금고. 지원은 밥그릇을 안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해했기 때문이다. 회장님이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그날 밤 저택은 폭풍우 속에 잠겼다. 소라는 서재에 혼자 앉아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아버지의 말들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하나하나가 후회의 칼날이었다. 1995년 12월 24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솔에게 선물을 사러 갔지만 회사에서 긴급 전화가 왔다. 계약이 깨질 것 같다고. 나는 백화점 중간에서 돌아섰다. 선물은 비서에게 사오라고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소라는 현관에서 잠들어 있었다. 내 품에 안기려고 기다리다가
나는 그 아이를 안아 방에 데려다 뒀다. 하지만 깨우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면 실망할 것 같아서. 소라는 그날을 기억했다. 6살이었다.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밤. 하지만 잠에서 깼을 때 아빠는 또 사무실에 있었다. 침대 옆에는 포장된 선물만 놓여 있었다. 아빠의 처는 없었다. 2001년 8월 15일. 소라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에 가려고 했다. 정말 가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온 바이어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비서에게 꽃다발을 전하라고 했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 꽃다발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소라의 방 불은 꺼져 있었다. 소라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그녀는 그 꽃다발을 버렸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빠를 미워했던 것도. 2008년 3월 2일. 오늘 소라가 집을 떠났다. 아무 말도 없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아빠, 전 이제 아빠의 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빠한테 전 그냥 방해물이었잖아요. 그 편지를 읽는 동안 내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하지만 혼자서. 왜냐하면 울음을 보여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소라는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녀는 창밖을 봤다. 비가 유리창을 때렸다. 천둥이 쳤다. 바로 그때 서재문이 열렸다. 지원이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드실래요? 지원이 조용히 물었다.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 지원은 차를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나가려고 했다. 기다려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원은 멈췄다. 당신 왜 웃었어요? 금고가 텅 비었을 때. 당신은 왜 웃었냐고요? 지원은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해했으니까요. 지원이 대답했다. 회장님이 진짜로 남기고 싶었던 게 뭔지. 돈이 아니었다고요? 소라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그럼 뭔데요? 사랑? 그런 추상적인 것? 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요. 그게 가장 구체적인 거예요. 소라는 일기장을 집어 던졌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져 펼쳐졌다. 페이지들이 펄럭였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 찬 일기장이? 소라가 소리쳤다.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한 번도. 말은 안 하셨어도 마음은 하셨어요. 지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회장님은 매일 밤 당신 방을 보셨어요. 문을 열고 불을 켜고 혹시 당신이 돌아올까 봐. 15년 동안 매일. 소라는 말문이 막혔다. 당신 옷장에는 새 옷들이 가득해요. 회장님이 매년 생일마다 사셨어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당신이 입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리고 지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것도요. 봉투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쏟아졌다. 어린 소라의 사진들.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모든 순간들. 소라는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사진 뒷면에는 회장님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소라의 첫 번째 소풍. 가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다. 소라의 피아노 발표회. 출장으로 가지 못했다. 녹화 영상을 20번 넘게 봤다. 소라의 졸업식. 사진관에서 증명사진만 받았다. 하지만 액자에 넣어 사무실에 걸어뒀다. 소라의 손이 떨렸다. 사진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사진들을 주웠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소라가 울먹였다. 왜 그냥 말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아마도. 지원이 무릎을 꿇고 소라 옆에 앉았다. 회장님도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당신의 할아버지도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있었대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달랐잖아요. 소라가 지원을 봤다. 아버지는 당신한테는 웃으셨어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건 지원은 잠시 생각했다. 제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전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했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마른 옷 한 벌, 잘 자라는 말 한마디. 회장님은 그게 편했던 것 같아요. 제 앞에서는 완벽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소라는 고개를 숙였다. 전 너무 많은 걸 원했나 봐요. 아버지의 시간, 관심, 사랑, 전부 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원이 말했다. 당신은 딸이었으니까 당연한 권리였어요. 하지만 난 그 권리를 버렸어요. 떠나면서. 소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리고 돌아온 건 돈 때문이었어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들렸다. 소라 씨,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요? 용서받는 것. 지원은 밥그릇을 꺼냈다. 금고 안에 있던 그 도자기. 회장님이 이걸 남기신 이유를 아세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회장님께 해드린 밥그릇이에요. 10살 때. 서툴게 지은 밥이었지만 회장님은 다 드셨어요. 그리고 이 그릇을 간직하셨어요. 20년 동안. 지원은 그릇바닥을 보여줬다. 거기에 새겨진 글씨.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진심이면 된다. 회장님이 당신한테 바랬던 것도 같아요. 완벽한 딸이 아니라 진심인 딸. 그게 전부였어요. 소라는 그릇을 만졌다. 차갑고 부드러운 표면, 그 안에 담긴 세월이 느껴졌다. 그녀는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거기에는 흔들리는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소라야, 아빠는 너를 용서한다. 이제 너도 아빠를 용서해다오. 소라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흐느꼈다. 이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슬픔만이 있었다. 순수한 슬픔. 지원은 소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그리고 마침내 이해한 사랑을. 밤은 깊어갔다.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서재안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소라는 일어났다. 그녀는 창밖을 봤다. 비가 그쳤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원 씨, 소라가 말했다. 제가 사과할 수 있을까요? 당신한테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은 미소 지었다. 이미 용서했어요. 왜요? 전 당신한테 끔찍하게 대했는데. 왜냐하면 회장님이라면 그러셨을 거니까요. 지원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우린, 그녀는 잠시 멈췄다. 자매니까요. 아닐까요? 소라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눈물과 함께. 네, 자매예요. 두 여자는 창밖을 함께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소라는 은행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회계사가 마지막 계좌 내역을 보여줬다. 소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오진태 회장님은 2019년부터 체계적으로 재산을 정리하셨습니다. 주식을 매각하고 부동산을 팔고 모든 것을 현금화하셨죠. 그리고 회계사는 화면을 가리켰다. 2020년 6월 12일 모든 금액을 한 곳으로 송금하셨습니다. 어디로요? 대전 희망의 집 고아원입니다. 총 185억 원이었습니다. 소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185억. 그녀가 꿈꾸던 돈, 그녀가 돌아온 이유, 모두 사라졌다. 왜 고아원에? 소라는 중얼거렸다. 회계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회장님이 남기신 편지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날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회장님의 필체였다. 소라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분명 화가 나 있을 것이다. 돈이 없다는 것에. 하지만 잘 들어라. 그 돈은 사라진 게 아니다. 다만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너무 늦기 전에 의미 있는 곳으로. 내가 지원이를 만났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 세상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사랑받지 못하는 생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다. 내 재산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희망의 집은 내가 설립한 고아원이다. 아이들이 교육받고 사랑받고 꿈꿀 수 있는 곳. 네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남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소라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오후 소라는 차를 몰고 대전으로 향했다. 지원에게 말하지 않았다. 혼자 가야 했다. 혼자 봐야 했다.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2시간 후 그녀는 희망의 집 앞에 도착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깨끗하고 밝았다. 현관 위에는 큰 명패가 걸려 있었다. 오진태 앤 지원재단 희망의 집. 소라는 차에서 내렸다. 정문으로 걸어가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운동장에서 10여 명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밝았다. 행복해 보였다. 도와드릴까요? 한 여자가 다가왔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원장이었다. 저는 오소라입니다. 오진태 회장의. 원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회장님의 따님이시군요. 지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오실 거라고. 지원이가 여기 와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요리도 가르치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소라는 말문이 막혔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매주 여기 온다는 것을. 원장은 소라를 안으로 안내했다. 건물 내부는 더욱 인상적이었다. 밝은 교실, 도서관, 컴퓨터실, 음악실, 모든 것이 최신 시설이었다. 회장님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원장이 설명했다. 예전에는 낡은 건물에서 20명 정도만 돌볼 수 있었어요. 이제는 5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집을 제공할 수 있죠. 그들은 식당에 도착했다. 긴 테이블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앞치마를 두른 지원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하얀 도자기 그릇에 금고에서 나온 바로 그 그릇과 똑같은 것들에. 맛있게 드세요. 지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고 외쳤다. 소라는 문 뒤에 숨어 지켜봤다. 지원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진짜 행복이 있었다. 한 아이가 지원에게 다가왔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선생님, 저 오늘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지원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대단한데? 선생님 자랑스러워. 아이는 지원을 껴안았다. 선생님 사랑해요. 지원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닦았다. 나도 사랑해. 소라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었다. 아버지가 본 것이.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원장이 지원에게 손짓했다. 지원 선생님, 손님이 오셨어요. 지원은 돌아봤다. 소라를 봤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올 줄 알았어요. 지원이 미소 지었다. 왜 말 안 했어요? 소라가 물었다. 매주 여기 온다는 걸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원이 대답했다.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라는 식당을 둘러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밥 냄새, 생명이 가득한 공간.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모든 걸 오해했어요. 아버지를, 당신을, 모든 것을. 아니에요. 지원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알게 됐잖아요. 한 아이가 솔에게 다가왔다. 손에 그림을 들고 있었다. 누나, 이거 봐요. 아이가 그림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집 한 채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었다. 위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예뻐요. 소라가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래요. 아이가 말했다.
소라는 지원을 봤다. 지원도 그녀를 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웃었다. 식사 후 소라와 지원은 정원을 걸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회장님이 왜 제 이름을 넣으셨는지 이제 알아요? 지원이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두 딸을 위해서예요, 저와 당신. 회장님은 우리 둘 다 사랑하셨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똑같이 깊게. 소라는 멈춰섰다. 그녀는 건물을 돌아봤다. 창문마다 불이 켜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저녁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소라가 물었다. 여기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아이들은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두 여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란히, 자매처럼. 지원 씨,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금고가 비었을 때 왜 웃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와예요? 왜냐하면 소라는 하늘을 봤다. 진짜 보물은 금고 안에 있던 게 아니라 금고 밖에 있었으니까요. 바로 여기, 이 아이들, 이 사랑, 이 모든 것. 지원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이 들으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들이 건물로 돌아갈 때 소라는 뒤를 돌아봤다. 정원 벤치에 하얀 도자기,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 안에는 물이 담겨 있었고 하늘이 비쳐 보였다. 소라는 미소 지었다. 울면서 감사해요,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3년이 흘렀다. 봄이 왔다. 광주 국립묘지에 벚꽃이 만개했다.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하늘을 수놓았다. 마치 축복처럼. 지원은 묘지 입구에 섰다. 손에는 하얀 국화 다발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꽃. 그녀는 익숙한 길을 걸었다. 3년 동안 매주 걸었던 길. 비석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놀랐다. 누군가 이미 와 있었다. 소라였다. 그녀도 꽃을 들고 있었다. 노란 장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항상 사주던 꽃. 왔어요? 소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니도요? 지원이 대답했다. 이제 그녀는 자연스럽게 언니라고 불렀다. 두 여자는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비석은 단순했다. 오진태, 1945-2023. 사랑하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두 딸에게. 지원은 꽃을 놓으며 속삭였다. 아버지, 왔어요. 오늘도. 소라도 꽃을 놓았다. 아빠, 저도 왔어요. 이제 매주 와요. 약속 지키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비석 위로 떨어졌다. 마치 눈처럼. 언니. 지원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하얀 도자기 밥그릇이었다. 금고에서 나온 바로 그것.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요? 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이에요. 23년 전 6월 12일.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 생일이에요. 아버지가 절 낳아주신 날. 소라는 지원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 없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지원은 밥그릇에 물을 채웠다. 맑은 물. 그리고 그 안에 벚꽃잎 하나를 띄웠다. 그릇을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아버지, 금고는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사랑이었어요. 001202. 제가 발견한 날, 제가 태어난 날, 아버지가 되신 날. 지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다. 숫자 601~2가 새겨진 것.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쥐고 계셨던 것. 이제는 녹이 없었다. 지원이 매일 닦았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왔어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요. 소라도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일기장, 아버지의 일기. 저는 이걸 가져왔어요. 매일 밤 한 페이지씩 읽어요.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후회하는 것들도 많지만 사랑도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몰랐던 사랑. 그녀는 일기장을 열었다.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는 흔들리는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소라는 소리 내어 읽었다. 내 두 딸에게.
피로 맺어진 딸과 사랑으로 맺어진 딸, 너희는 내 인생의 의미였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길 바란다.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두 여자는 말없이 울었다. 벚꽃잎이 계속 떨어졌다. 그들의 어깨 위로, 머리 위로. 한참 후 지원이 입을 열었다. 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희망의 집 아이들이요. 한 명이 입양됐어요. 어제. 소라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누구요? 민준이요. 기억하세요? 수학을 잘하는 남자아이. 아, 그 조용한 아이. 소라는 미소 지었다. 좋은 가정에 갔나요? 네. 선생님 부부예요.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결심했대요. 민준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다행이네요. 소라는 하늘을 봤다. 아빠, 들으셨어요? 한 아이가 가족을 찾았어요. 제가 찾은 것처럼요. 지원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다. 구름은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손을 흔드는 것처럼. 아버지,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랑 저, 이제 정말 자매가 됐어요. 싸우기도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그게 또 가족이잖아요. 소라가 대어붙였다. 맞아요. 저번 주에는 김치 담그는 법으로 싸웠어요. 지원이는 덜 맵게 하자고, 저는 맵게 하자고. 그녀도 웃었다. 결국 반반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 아버지, 지원이 계속했다. 저희 결정한 게 있어요. 언니랑 제가 함께 저택을 팔기로 했어요. 소라가 말했다. 너무 커요. 추억은 많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지원이 이어받았다. 희망의 집을 확장하려고 해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요. 아빠가 시작하신 일을 저희가 이어가는 거예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아빠가 원하셨던 거죠. 바람이 불었다. 강한 바람이었다. 벚꽃잎이 폭풍처럼 날렸다. 지원과 소라를 감쌌다. 그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느꼈다. 따뜻한 포옹을, 아버지의 포옹을.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밥그릇 안에 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햇살을 받아 그 속에 하늘이 비쳐 보였다. 그리고 구름도 마치 작은 세상처럼. 아버지, 지원이 밥그릇을 손으로 감쌌다. 금고는 열렸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금고는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는 걸. 잠긴 건 금고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을 모르는 마음. 이제는 알아요. 소라가 덧붙였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는 걸. 저희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두 여자는 일어섰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비석에 절했다. 깊게, 진심으로. 비석을 떠나며 지원은 뒤돌아봤다. 밥그릇이 거기 남아 있었다.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영원히 빛날 것처럼.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희망의 집에서. 바람이 그 소리를 실어 날랐다. 소라가 지원의 팔을 잡았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원은 그 말을 되씹었다. 좋았다. 네, 가요. 엄마들이 돌아가야죠. 그들이 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희망의 집 아이들이었다. 선생님들이 현장 학습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선생님! 아이들이 달려왔다. 엄마! 막내가 소에게 달려들었다. 소라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지원도 아이들에게 둘러싸였다. 웃음과 사랑으로 그들은 함께 버스로 걸어갔다. 큰 가족처럼. 아이들의 제잘거림, 선생님들의 웃음, 그리고 두 자매의 행복한 얼굴. 버스가 출발했다. 지원은 창밖을 봤다. 묘지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회장님은 더 커졌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녀는 속삭였다.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법을. 소라도 창밖을 봤다. 그녀도 속삭였다. 사랑해요, 아빠.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버스는 도시로 향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그날 저녁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부드러운 봄비. 비는 묘지의 비석을 씻었다. 그리고 밥그릇에 물을 채웠다. 넘치도록. 그 물 속에 하늘과 별과 달이 모두 비쳤다. 마치 우주 전체가 그 작은 그릇 안에 담긴 것처럼.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다튄 금고는 비밀을 지킨다. 하지만 때로는 금고는 다만 사랑을 보호할 뿐이다. 합당한 사람이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The End.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가족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피인가? 아니면 매일 선택하는 사랑인가? 지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소라는 모든 것을 기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남기는 사랑이라는 것을요. 만약 당신이 지원의 자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20년을 바쳤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소라였다면 돌아오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진태 회장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금고 안에 돈을 넣지 않고 사랑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 사랑은 지금도 희망의 집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따뜻한 밥을 먹는 아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찾는 고아들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숫자로 잴 수 없는 것, 하지만 영원히 남는 것.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진실을 기억해야 하니까요.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사랑이라는 것을요.